네, 안녕하세요. 국고처 2부 박하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제대로 돈 버는 법, 이슈 분석과 종목 상담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국고처 2부 와우넷 신현식 김영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늘 또 일주일 만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는 안경도 쓰셨네요. 네, 새롭게 좀 마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친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다 보니까 두 분과 매일매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분과 친구 맺으면은 계속 만나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는 나와 친구하면 이런 점이 좋다.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노란톡에 이제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들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올라간 업종들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하시게 되면 이런 혜택들이 뭐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상담을 좀 해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경까지 쓰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요. 노란색 메신저에서 신현식, 김영철 이름을 직접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고처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다정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정다정입니다. 우리 신현식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2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8181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종목 명과 매수 단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현식 파트너와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같은 번호 샵8181로 친구 또는 신현식이라고 보내주시면 친구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는 스마트폰 노란색 메신저에서 신현식을 검색하셔도 친구 추가가 가능하니까요. 친구 맺게 하셔서 다양한 혜택들 무료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이번 주 시장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 수혜주 찾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한파가 이어질수록 보일러주 등 난방 관련 종목이 주목받고요. 방한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섬유 의류주가 주목받습니다. 이번 겨울 눈여겨볼 만한 겨울 수혜주까지 증시 핫이슈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럼 신현식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2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드디어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수능도 끝이 났겠다. 이 수혜가 예상되는 겨울 테마주들 뭐가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뭐 또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 딱 이슈를 뽑아 오셨습니다.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수능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게임 업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게임 업종에서는 이제 넷마블이나 NC소프트가 대장주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런 섹터들은 주가의 흐름이 좀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좀 무겁고요. 이 게임주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저점으로 저점권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그 관심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심 주식은 이제 저는 이제 넥슨 GT라는 그 게임 업종입니다. 넥슨 GT는 이제 일본의 넥슨의 그 관계사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이제 서든어택, 그 다음에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V4라는 이제 온라인 게임을 신작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넥센 계열의 그 게임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넥센 지트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넥슨의 영업이익이 약 한 3%가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향후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겨울에는 게임주들이거든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넥슨 GT까지 꼽아주셨으니까요. 이번 겨울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두 분이 직접 뽑아주신 이슈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정말 끝날 듯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1단계 합의가 임박했다 하지만 사실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그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조금 자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제 농산물을 500억 달러를 수입을 해라라는 합의문에 넣는 거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아직까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악재는 시장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이미 주가가 엄청나게 좀 올라와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지만 주가의 상승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가 이제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은 한 2,200포인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한 68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슈와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필룩스입니다. 매수가는 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필룩스는 이제 그 조명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5년도에 전자 부품 쪽을 먼저 시작을 죄송합니다. 했던 그 회사고요. 근데 이제 조명 쪽 사업, 그 다음에 부품 사업, 요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룩스의 최대 주주는 삼본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룩스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삼본전자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필룩스의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가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인데 그 손자회사인 바이러질 이쪽에서의 임상 이상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이제 자회사의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상승, 3차 상승은 나스닥 상장에 대한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8,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10,000원대이기 때문에 수익 중에 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일단 필룩스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보조지표상에서 RSI가 72권에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1,000원, 그리고 이제 종가상에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한 6,000원대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매수 가담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필룩스에 대한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어부산입니다. 매수가는 7,100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시네요. 아시아나 매각 때문에 이번 주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 쭉 빠졌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손실은 아닌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항공주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어부산의 매각 가능성.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과 그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항공을 좀 인수를 하면서 그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손자 기업인 에어부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에어아시아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분 이제 주식을 좀 매입을 하거나 매입을 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에어부산의 이제 지분을 인수하기보다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분리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향후에 이제 항공주들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3분기에는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실적이 다 안 좋았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79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가항공사에서는 이제 제주항공이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제주항공도 이제 174억 적자가 났고요. 아시아나항공도 57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어부산은 195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저가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 수요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해공항,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보유를 하시는데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긴 하지만 매각 이슈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트 흐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9,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9,000원 이상권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어부산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3분기 호실적에 이번 주 강세를 보여주면서 5만 원 코앞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5G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이솔루션은 이제 트렌드시버 그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이 트렌드시버라는 게 뭐냐면요, 광 케이블하고 전송 시스템 그 중간에 들어가는 장치인데 이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좀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그 광시버트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고요. 이제 5G 쪽에 들어가는 이 그 부품입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600억 정도가 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814%가 좀 증가가 됐고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G 쪽에서의 수요가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2022년도까지는 이 5G 쪽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시버트 시장이 지속적으로 202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5G가 이제 국내 시장 말고 세계 쪽 시장에서의 투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2, 3년 동안에는 매출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G 쪽에서 이제 대장주는 이제 KMW입니다. 이제 KMW와 오이솔루션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되게 많이 올라왔죠. 이 주가는 이제 13,000원에서 8만 원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KMW 같은 경우도 이제 5G 쪽에서의 대장주고 이미 이제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주가는 이제 미리 6개월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좀 낙폭과대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121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단계 좀 다운이 됐고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만 원이신데 저는 이제 한 연말까지 좀 보시고 뭐 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다정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현식 김영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2부. 현재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8281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현식 파트너와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같은 번호 샵8281로 친구 또는 신현식이라고 보내주시면 친구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는 스마트폰 노란색 메신저에서 신현식을 검색하셔도 친구 추가가 가능하니까요. 친구 맺게 하셔서 다양한 혜택들 무료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매수가는 4,338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너무 손실이 커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까 게임 업종 좀 말씀드렸는데 드래곤플라이도 이제 게임 업종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행보한 주식은 이제 주가가 이제 위로 방향성만 올라가게 되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는 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동 쪽에 뭐 진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행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에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은 형성이 됐고 이제 그 수능이 끝나고 이제 게임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방향성을 위로 잡으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 이제 121선 라인대가 3,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3,9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매도가는 4,3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죽고 움직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보유하셔도 충분히 이제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16만 8천 원인데요. 이 종목도 손실이 굉장히 크십니다. 현재는 너무너무 손해가 많습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신현식 대표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시죠. 효성첨단 소재 이제 효성이 이제 최대 주주고요. 이제 탄소 섬유 관련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차트를 보면 참 희한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이제 2019년 8월 21일 날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국산화 뭐 수혜주 해서 목표가 상향. 근데 이때 당시에 목표가 상향이 나왔지만 주가는 고점이에요. 그죠? 고점 찍고 오히려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하고 좀 반대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10월 31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이제 목표가 하향이 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행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상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좀 행보를 하고 이미 저는 이제 주가가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보조지표상에서도 이제 RSI가 30권에 좀 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식들은 지금 좀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종합지수는 신고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저점을 향해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때 움직이냐면 종합지수가 고점을 형성되고 밀리게 되면 올라오는 성향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반등의 폭은 이제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한 12만 원 선 많이 올라오게 되면 12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보여지고요. 일단은 힘드셔도 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도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참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53,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에 들고 계십니다.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좀 이 회사의 좀 투자 가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6천억의 공장 증설, 뭐 요거 뉴스가 좀 나왔긴 하지만 주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못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CB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향후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매수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차트상에서 이제 주봉으로 좀 보셔야 이 저점과 고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2008년도에 그 2008년 7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고점이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보조지표상에서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좀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이때 이제 6만 원이고요. 이제 5만 원대는 한 2018년 한 10월 22일 날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한 4만 9천 원까지는 좀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이제 34,0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 고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해결해드리지 못한 종목 고민들을 위해서 국고처 2부는 매주 이 시간 항상 활짝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두 분과 친구 맺으시면 시황부터 종목들까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친구 맺으셔서 좋은 정보들까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게임빌입니다. 매수가는 78,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 마음까지 아픕니다.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 종목 고민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자, 게임빌이 이제 주가가 좀 가장 크게 이제 계속해서 밀리는 부분은 이제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분기 연속해서 적자가 좀 나고 있고, 이게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흑자가 전환이 언제가 될지가 이 주가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3분기 영업 손실이 한 25억 적자가 좀 났고요.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저는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는 이제 게임빌이 컴투스 지분을 좀 300억 정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갖고 가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주봉상에 좀 보겠습니다.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24,000원까지 오면서 바닥권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이제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이 될 건데, 이제 이 실적 부분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지가 이 주가가 저점이냐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 실적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4,000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8월 달에 형성됐던 저점이 깰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000원까지는 조금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두 분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국고처 2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